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촌철살인,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 촌철살인은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하는 유일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 상대를 바깥에서 놓고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놓고 바깥에 있는 누군가와 평생 경쟁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인생은 비참해지고, 어제의 나와 비교할수록, 즉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저는 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왜 우리가 점점 더 발전하냐면, 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와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어제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어제와 뭔가 좀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뭔가 어프로치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러면 저는 어제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남과 비교하면 비참해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오늘의 나는 어제와 나와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물학교에 토끼하고 오리하고 참새가 입학을 했습니다. 자, 첫날 교과목은 노래학입니다. 자, 노래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당연히 참새가 노래를 잘하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참새가 노래하는 게, 지저귀는 게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새 동물 중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참새가 제일 잘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날 교과목은 수영학입니다. 자, 그럼 수영하기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당연히 오리가 수영을 제일 잘하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수영을 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친구는 누굴까요? 네, 토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토끼를 시골에서 길러봤기 때문에 토끼에다 물을 끼얹으면 토끼는 물하고 상극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토끼 엄마가 오리하고 비교를 해서, 야, 옆집에 오리는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 그래서 토끼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괌으로 특수 과외 받으러 갔다 옵니다. 거기서 토끼가 수영을 배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예. 그런데 갔다 왔는데 정말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토끼한테.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누가 제일 신날까요? 네, 당연히 토끼가 제일 신나겠죠. 토끼의 주 강점이 뒷다리는 길고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언덕을 엄청나게 날아가듯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를 합니다. 야, 옆집에 토끼는 저렇게 날아다니듯이 엄청나게 빨리 산을 올라가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여러분, 오리가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오리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리 엄마는 토끼하고 비교한 다음에 오리의 약점인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걸 배우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오리를 데리고 겨울방학 때 알래스카로 빙벽타기 훈련 갔다 옵니다. 자, 거기 가서 오리 빙벽타기 훈련 배우다가 물갈퀴 찢어지고 동상 관절염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네, 이렇게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생명체와 비교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동물입니다. 자, 여러분, 토끼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산에서 놀아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토끼한테 불필요한 능력인 수영 능력이 토끼한테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학부모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토끼한테 수영 능력을 가르치는 순간 토끼는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역으로 또 오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리는 물에서 살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데리고 겨울방학 때 토끼하고 비교해서 오리한테 불필요한 능력,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능력을 가르치는 순간 오리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배워야 될 소중한 시사점이 뭐냐? 나한테 불필요한 능력, 필요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배우는 순간,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약점, 단점을 그 분야에 잘하는 강점 보유자와 비교해서
그 강점 보유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면 할수록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지키고 덕목으로 삼아야 될 소중한 삶의 교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미있는 능력, 재능, 강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걸 강점을 개발하고 재능을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사람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학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보고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개발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때가 되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특히 꽃들은 꽃이 피지 않습니까? 봄에 꽃이 피는 아이가 있고, 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도 있고, 가을, 겨울에, 심지어 겨울에 눈 덮인 그 산을 비집고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는 식물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때가 되면 자기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의 재능, 자기의 개성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도 재능의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 봄에 꽃이 피어야 될 거하고 여름에 꽃이 핀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서, 여름에 꽃이 피는 아이가 봄에 꽃이 피는 아이에 비해서 조금 시기가 늦다고 그래서 이 여름에 꽃이 피는 아이를 데려다가 봄에 꽃이 피는 아이와 비교해 가지고 학원을 보내서 보다 꽃이 빨리 피게 만드는 방법을 강요해서 가르칠수록 그 꽃은 불행해지는 거죠. 자연에 있는 꽃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자랑하면서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재능과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능과 강점이 때가 되면 꽃이 필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스승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 또는 동료 선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지켜보고 그 강점의 꽃이 때가 되면 꽃이 필 때까지 지원해주고 촉진해주고 묵묵히 믿어주고, 이럴 때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재능을 가지고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촌철살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